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중형 SUV의 자존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소렌토하고 산타페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미 많은 차주분들께서 타고 있으니까 그 오너 평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총 판매량을 보면은 산타페의 경우 47,000대가량, 기아 소렌토는 59,000대, 거의 6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이 중에 하이브리드가 약 70%가 판매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가솔린. 그런데 소렌토는 디젤 모델도 있기 때문에 디젤 모델도 한 6%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약간 더 인기가 있는데, 특이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판매량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공간, 주행감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산타페 쪽이 아닌가. 물론 디자인도 한몫하겠고요. 제가 이 판매량을 보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렌토가 조금 더 젊은 층한테 판매량이 많을 것 같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는 40대, 50대한테 판매량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틀렸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20대, 30대, 40대의 경우는 판매량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50대에서 판매량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50대 이상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산타페의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층에서 공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판매량들은 숫자에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계약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출고 대기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오래 기다리긴 하죠. 근데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거의 2배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렌토가 인기가 조금은 더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제일 비싼 트림으로 해서 옵션을 거의 다 넣었을 때 이렇게 가격을 한번 뽑아왔는데, 시작가는 소렌토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동차 보험을 제 기준으로 한번 뽑았더니 보험료가 너무 낮아서 저는 이게 잘못 나온 줄 알았는데, 신차로 구매를 하더라도 40만 원이 안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두 차량의 보험료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재원을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 같은 경우는 전장은 산타페가 조금 더 길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페가 조금 더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5cm, 35mm 정도의 높이가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35mm가 별거 아닌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탔을 때는 이 높이가 요만큼 더 있는 거거든요. 이 높이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축간거리, 이 휠베이스 거리는 2815로 거의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타보면은 산타페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고 약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냐 듀얼 선루프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매장에서 한번 앉아보시면은 바로 느낌이 오실 거란 생각이 들고, 트렁크 공간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밑에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소렌토는 705리터, 그리고 산타페는 725리터, 실제로 공간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캠핑을 다니시고 평소에 짐을 많이 실는 분들은 산타페가 조금 더 짐이 더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치뿐만이 아니고 체감에서도 확실히 산타페가 좀 더 실내 공간이 넓다, 트렁크 공간이 넓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요. 공간 차이는 이 정도가 있고, 자세하게 공간에 대해서 제가 시승기하고 리뷰 남겨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원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배기량은 알고 있죠. 1.6, 2.5, 그리고 235마력인데 사실 내연기관 엔진만 하면은 180마력,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280마력, 약 100마력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하이브리드가 70%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변속기 미션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 6단이냐 듀얼 클러치 8단이냐 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DCT? 나는 오래 탈 거니까 조금 비싸도 하이브리드 해야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동 방식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비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적어놨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둘 다 연비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을 적어놨는데 이 장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단점입니다. 뒤쪽에 오너들의 평가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산타페의 가장 큰 장점은 트렁크 용량이 큰 거. 저는 캠핑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큰 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실내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딱 탔을 때 넓어진 거, 그리고 센터 콘솔, 센터 페시아 전부 다 큼직큼직하고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고, 실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산타페가 조금 더 좋았어요. 주행감은 서스펜션의 세팅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정숙한 그런 느낌이 산타페가 조금 더 있었다,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소렌토의 장점을 보면은, 소렌토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적습니다. 산타페는 후면부 그리고 옆태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는데, 소렌토는 그 디자인에 대한 거는 조금 적은 편이었고, 주행감이 좋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승차감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 게, 엑셀을 밟았을 때 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소렌토가 조금 더 좋았다.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답답한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렌토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또 좋았던 점이 있죠. 정전식 핸들. 이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자, 단점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산타페의 가장 큰 단점은 방향 지시등이 너무 밑에 있다. 거의 범퍼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뒤에서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옆태도 살짝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다음 페리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렌토의 단점을 보면은, 소렌토는 2열에 앉았을 때 트렁크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살짝 있거든요. 저는 산타페 시승할 때도 산타페에도 그런 소음이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소렌토만 약간 뒤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 심하다 이건 아니지만, 오히려 소렌토에 그런 소음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다음 버전에서 꼭 고쳐줘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너들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9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주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느꼈을 때 승차감은 산타페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심에서 타기에는 오히려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고요. 소렌토는 조금 더 고속에서 달릴 때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보게 되면은 산타페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데, 이유는 기본적인 옵션이 산타페는 조금 더 들어가 있다, 애초에 트림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에서 만족도를 조금 더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주성을 보면은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다고 느껴지는 산타페가 우세한 점수를 가지고 있고, 품질은 비슷합니다. 연비도 비슷하고요. 근데 디자인에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소렌토 오너분들은 디자인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반면에 산타페 오너분들은 디자인에서 점수가 약간 낮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댓글도 하나하나씩 다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방향 지시등하고 뒤태 때문에 조금 점수가 약간 낮은 편인데, 그거를 상회하는 게 바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 실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산타페가 다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둘 다 훌륭한 차이긴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정말 다르다는 거, 그리고 주행감이 진짜 세팅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한번 꼭 시승하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산타페하고 소렌토에 대해서 비교해보면서 이 차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너분들이 영상 보시고 댓글 한번 이렇게 쭉 달아주시면은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산타페와 소렌토,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